현재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일본의 네티즌 및 대중들을 적지 않게 자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 분야만큼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최고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는데요. 바로 철도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일본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관련 분야 신기술이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도 유독 철도만큼은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그도 그럴만한 것이 당장 신칸센만 하더라도 각종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자체 평가이긴 합니다만 고속을 유지하는 안전성에서 전세계 최고라는 홍보를 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철도 기술은 세계 2차 대전에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더욱 발달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입니다만 그들은 러일 전쟁 준비는 물론이고 한국을 전쟁 관련 물류 수송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땅에 경의선 등 국토를 유린하면서 철도를 놓기도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일본의 한반도 철도 놓기 야욕은 아직까지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2019년에도 북한과 함께 평양 원산 간 고속철 신칸센을 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절대로 일본 신칸센이 북한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실제 만약 통일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은 KTX 규격으로 신칸센 규격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에 신칸센을 놓으면 사실상 철도상으로 국토를 절반으로 갈라놓는 격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론 일본의 철도 기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독일도 그렇지만 전쟁을 대규모로 진행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철도 운송이 매우 발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무려 1901년에 공중에 떠다니는 철도라는 부퍼탈을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신칸센을 개통하면서 그야말로 철도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 한 언론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고속철인 KTX보다 40년이 빠른 1964년에 처음 개통된 것이 신칸센이고 지금까지 시설 결함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철도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철도 기술만큼은 일본이 전세계 최고라며 자부했었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일본을 능가했다는 소식에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고 속도에서도 세계 최고를 유지하려고 하여 2015년에는 프랑스의 떼제베를 앞섰다고 발표했고 철도 기술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복병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국토 개발의 명목으로 고속철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철도 기술이 앞섰다 한들 중국은 2015년에 당시 총 2만 킬로미터 정도의 철도를 중국 전역에 놓으며 각종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서방사회와 일본의 철도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화시킨 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 중에 일본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 중 하나는 미국의 고속철을 중국이 수주한 장면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배웠는데 어느 순간 고속철 굴기를 통해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 좋은 고속철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LA 고속철 수주전에서 승리해 일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 단둥 고속열차 수주전에서 중국에 밀려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2011년 중국 고속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일본에서는 그것 봐라 일본 열차가 최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기술과 안전성은 최고지만 중국제는 단순히 가격만 싼 것이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철도 관련한 새로운 뉴스는 한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본을 자극한 모양입니다. 특히 헤드라인에서 한국이 일본과 독일보다도 앞선 관련 철도 기술을 개발하자 논란이 되었다는데요. 대체 이 기술에 대해서 왜 일본이 민감한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일본 언론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터널 폭발음 저감 후두 기술에 대한 현장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속열차가 터널에 진입할 때 공기 압축으로 생기는 터널 폭발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고속열차가 터널에 진입하면 터널 내부의 압력 변화로 인해 파동이 발생하고 이 파동이 터널 출구에서 폭발음 같은 큰 소음을 일으켜 이를 미기압파 또는 터널 손익붐으로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음을 줄이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터널 폭발음은 터널 주변 민가와 축사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고속철도 설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철도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철도연이 이번에 개발한 터널 폭발음 저감 후드는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때 입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양쪽으로 아가미를 벌리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상어 입안과 아가미의 3차원 구조 변화로 인한 압력 구배 저감 원리를 응용해 상어 생체를 본뜬 후드 구조체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발상과 기술 적용 면에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것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터널 폭발음 저감 성능이 약 84%로 이는 일본, 독일, 중국 등의 터널 후드 구조체 성능인 50%보다 우수하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존 개발된 후드보다 후드기가 짧아 건설 비용을 약 40%가량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철도연은 개발한 상어 생체무사 후드의 성능 시험과 실문 현장 시험 결과는 산업기술연구시험원 KTL로부터 공인시험 성적서를 받았고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4개국 국제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특허만 등록된 게 아니라 이 기술은 내년 완공되는 시속 250km급 중부 내륙 철도와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 설계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반응은 냉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박수는 보냅니다만 아주 대단한 이슈를 모는 뉴스는 아니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뉴스가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열동률이 높은 순위로 랭크가 되면서 댓글도 500여 개 이상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 고속열차는 일본과 독일보다 속도도 느린데 원래 터널 폭발음이 작을 것이다 라며 속도가 느린 한국열차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다 라면서 평가 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일본에서는 주택가와 상당히 밀접하게 달려서 해결해 놓은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철도연이 심지어 일본의 특허를 받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은 한국인들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 KTX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려 5년 전인 2015년에 호남선 KTX를 개통한 날에 기차에 붙어있던 청테이프 사건입니다. 당시 워셔액 주입 입구가 파손되어 청테이프로 붙여 주행했던 KTX 관련 뉴스가 일본에 보도됐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러한 고속철 청테이프 이슈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큰 관심사까지는 아닌데요. 일본에서는 철도의 자부심과 기술력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한국 철도 하면 무조건 청테이프라는 말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일본에서 한국의 KTX 청테이프 사건은 조롱과 웃음거리로 오랫동안 회자된 것입니다. 하지만 철도업계에서는 뜻밖의 신칸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칸센은 비싼 탑승비로 인해서 적자폭이 매우 크며 일본인들이 탑승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신칸센의 자부심을 느끼지만 비싸니 타기는 싫다는 것으로 곤욕을 치른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홋카이도 신칸센 운영 중단설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당시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거리 해저 지하터널을 뚫어 연결했다며 이제 홋카이도를 신칸센을 타고 가게 됐다라며 매우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쿄에서 4시간이나 걸려서 비행기보다 느리고 가격도 25만원으로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4좌석 중에 3좌석은 빈 상태로 운영이 이어졌으며 2018년에 최악의 적자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대마도 침체가 오자 많은 정치인들은 신칸센을 타고 대마도에 가자면서 한국의 불매운동쯤은 이기는 게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쿄에서 규슈까지 신칸센을 타고 배를 타고 대마도까지 가는 비용은 보통 100만원가량으로 아무도 비싸서 대마도에 안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최고 기술력이라지만 탈선 사고를 비롯해서 태풍이나 지진이 오면 침수되고 운영이 멈추는 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굴욕에 가까운 사건도 많습니다. 또한 많은 일본인들은 막상 KTX를 타보니 일본에는 없는 전좌석 금연이라든지 승무원이 친절한 것 등은 본받고 싶다는 의견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유별나게 한국의 철도 관련 기술이 나왔다는 뉴스에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의 말처럼 일본 신칸센에는 자체적으로 공기저항 설계가 들어가 이 기술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이 기술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 자국민도 기피하는 기술보다는 모두가 널리 활용하는 기술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사재기 파동의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각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에서도 사재기가 일상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안심하고 진정하라고 호소했다. 은 일찌감치 코로나19가 확산한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하다. 외신들도 이를 집중 조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재기 없는 나라, 이건 국민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 비결이 뭘까? 이 같은 한국의 기현상에는 한국의 안정적인 배달망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초반에 사재기 조짐이 일부 나타났지만 안정적인 배송을 확인하면서 평시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이다. 이커머스 업체를 필두로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일상화된 유통 선진국의 저력이 확인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9일 CJ 대한통운에 따르면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이후 승수와 라면 등 이른바 사재기 용품 주문이 3일간 급등했다가 이후 안정세를 보였다. CJ 대한통운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 훈주부터 3월 2주까지 자사 택배 송장 데이터 1억 8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다.
31번 확진자는 신천지대구교회 신자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된 첫 환자다. 신천지 첫 확진 후 3일간 반짝 후 안정. 분석 결과 2월 내주에 생수와 라면, 통조림 등 비상물품 주문량이 전주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주말 물량이 통상 월요일에 성장 정보로 등록되는 점을 감안하면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첫 주말인 2월 20일에서 23일 주문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이란 불안감이 소비에 반영된 시점이다. 2월 세주와 내주 사이 통조림은 4만 건에서 14만 건으로 3배, 라면은 12만 건에서 31만 건으로 2배 넘게 물량이 늘었다. 택배는 박스 단위로 배송된다는 점에서 통조림은 최소 280만 개, 라면은 930만 개가 배송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 사재기 움직임은 곧바로 사고라들었다. 이 기간 전주 대비 2.5배까지 치솟았던 라면 배송량은 3월 한 주와 두 주에 전주 대비 각각 39%, 33% 감소세를 기록하며 안정세로 돌아섰다. 2월 내주에 2.5배로 늘었던 생수 역시 같은 기간 41%, 25%씩 줄어들면서 평시 수준으로 회복했다. 3월엔 생필품 대신 집콕용품 소비. 대신 3월엔 생필품이 아닌 일상생활에 쓰는 집콕용품 소비가 늘었다. 계약이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다. 홈카페와 관련된 커피메이커, 거품, 안조기 등이 3월 2주 들어 전주보다 배송 물량이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튀김기나 요구르트 제조기 등 홈쿠킹 관련 물품도 배송량이 많아졌다. 도서, 음반 분야 배송 물량은 2월 내주 170만 건으로 전주 대비 13% 늘었다. 공연과 전시회 등이 중단되면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소비자들이 집에서 여가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보통 도서나 음반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에서 2주에 판매량이 크게 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주일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CJ의 한 통운 관계자는 2월 3주차 주말부터 주문량이 크게 늘었지만 물품이 원활하게 배송된다는 점을 확인한 소비자들이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오프라인에서도 사재기가 없었고 비상물품은 줄어드는 대신 일상적인 물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이 늘었다는 점은 택배가 사재기를 막았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라고 밝혔다. 3월 2일 단일 택배 사상 최대 물량. 이 기간 CJ에 대한 통운의 전체 물량은 3월 한 주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월 내주에는 전주보다 22% 증가한 3,200만 개를 기록했고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3월 한 주에는 3,300만 개까지 늘어나면서 주간 물동량의 정점을 찍었다. 1일 택배 처리량은 3월 2일 960만 건으로 국내에서 택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단일 기업 사상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 택배는 주말 온라인 주문량이 접수되는 월에서 화요일 물동량이 가장 크고 이후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019년 기준 CJ에 대한 통운의 택배 시장 점유율은 47.2%다. 오히려 일본, 사재기 늘어. 이처럼 긴급 사태가 선포됐더라도 생필품 구비 등을 위해서는 외출이 가능하지만 곧바로 사재기가 재환됐고 도쿄 곳곳 마트에서 식료품 선반이 텅 비었다. 도쿄에 거주하는 직장인 하가씨는 코로나 사태 초기 때보다는 사재기가 줄었다. 초기엔 마트에 쌀도 없었는데 요즘엔 쌀 재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파스타와 라면, 레토르트 식품 등은 무척 사기 어렵다고 했다. 전 세계가 경악해버린 한국. 국내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해외 각국에 공급, 향후 다른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 중이다. 각 업체들은 향후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총 27곳이다. 수출 품목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제품은 진단키트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정확도로 진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키트 수출이 활발한 기업은 솔젠트, 오상헬스케어, 진매트릭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유럽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먼저 솔젠트는 이달 3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진단시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진단키트의 미국 진출 소식을 알렸다. 솔젠트가 미국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유럽과 필리핀, CIS 국가 등이 있다. 오상자 2일의 자회사 오상헬스케어는 FEMA와 진단키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시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현재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진매트릭스 역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칠레다. 이밖에 수젠텍은 최근 FDA 제품 등록을 완료해 세계 주정부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이탈리아, 스위스, 이집트, 말레이시아에 키트를 수출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 측의 전문가 지원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전문가 지원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섭외하고 현지를 방문토록 했으며 최 교수는 예방, 감염 분야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 한국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3일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독일 측이 방역 대책 공유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한미 보건당국 간 협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찾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로슈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체외 진단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